저희가 이제 방송 시작하고 지금 한 10분이 좀 넘었는데, 막, 뭐 몇 번 얘기가 나왔어요. 조국 장관 딸의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키스트, 그 인턴이 조국 장관이 이제 직접 개입한 거 아니냐, 허위 그 인턴 발급에, 뭐 이런 내용인데요. 자, 김민지 기자, 이에 대해서 오늘 조국 장관이 출근길에 직접 입장을 밝혔죠?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압수수색이 진행 중이지만 압수수색 관련해서는 별도의 입장은 내놓지 않았고요. 대신 말씀하신 대로 딸의 인턴십 관련한 것과 또 언론 보도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놨습니다. 오늘 출근길에 했던 이야기 잠시 듣고 오시죠. 제가 먼저 좀 말 한마디 할게요. 네. 지금까지 저는 가족 관련 수사에 대해서 일체 언급을 하지 않아 왔습니다. 그런데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관련 서류를 제가 만들었다는 오늘 보도는 정말 악의적입니다. 공인으로서 여러 과장 보도를 감수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말 참기가 어렵습니다.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한인석 교수는 센터에서 발급한 적이 없다는 입장인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찰에서 확인해 주시죠. 이제 조국 장관 딸이요, 한영 외고에 재학 중일 때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이제 인턴을 받은 것과 관련해서 오늘 새롭게 불거진 의혹은 조국 장관이 이제 그 셀프 발급에 개입된 거 아니냐 이런 건데요. 당시에 서울대 공익법센터장은 한인석 교수라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검찰 조사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조 장관 딸에게 인턴 증명서를 발급한 기억이 안 난다. 모르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조 장관 딸한테 내가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준 적이 없다라는 취지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조국 장관 딸의 저 서울대 인턴 증명서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겁니까? 조 부장 어떻습니까? 자, 우선 좀 생각해 볼게요. 지금 서울대 법대 산하 공익인권법센터에서 고교생 신분으로 인턴을 한 사람은 딱 3명밖에 없죠. 예. 조국 장관의 딸과 아들, 그리고 조국 장관의 딸이 논문 제1저자로 올라갔을 당시에 단국대 교수의 아들. 이렇게 3명만이 고교생 신분으로서 서울대 법대 산하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말에 센터 관계자들을 검찰이 불러 조사한 결과 그런 증명서를 발급한 일이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발급한 일이 없다. 그리고 당시에 인권법센터 소장이었던 한인석 교수 역시 기억이 안 난다, 모르겠다. 그렇다면 우리가 합리적 의심으로서 이거는 그러면은 조국 장관이 직접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각종 그 보도에서 지금 이 집에 있는 컴퓨터를 통해서 이 증명서가 위조돼서 발급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압수수색도 진행이 된 것 같고요. 조국 장관이 조금 전에 오늘 출근하면서 한마디를 했는데요. 그 한마디가 다 얘기가 안 되더군요. 얘기가 안 된다고요? 네. 왜요? 자, 우선요. 인턴십 관련 서류를 제가 만들었다는 것, 이 보도에 대해서는 발끈했죠. 악의적이다. 네. 지금까지 어떤 부인이라든지 또 뭐 그 가족에 대해서는 뭐 말하지 않겠다. 이렇게 해왔는데 자신이 직접 관련된 거에 대해서는 악의적이라고 규정을 했어요. 어허. 네. 그리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 예. 자, 악의적 보도라면 무엇이 악의적 보도인지 내용을 이야기를 해야죠. 악의적 보도라면 그리고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 없어요. 바로 대응하면 됩니다. 그런데 대응을 어디다 합니까? 검찰에 그러면 이것을 고소할까요? 지금 검찰은 다른 거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지금 칼날을 좁혀오고 있는데 예. 그리고 검찰에서 확인해 보시죠 이렇게 했잖아요. 지금 검찰이요. 하도 조국 장관이 강조한 피해 사실 공표 논란 때문에 절대 확인해 주지 않습니다. 몸살이고 있죠. 네. 예. 이런 그 조국 장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지금 논리적으로 잘 연결이 되지 않아요. 자, 그런데요. 자, 이렇게 한번 보시죠. 그 조국 장관 딸의 이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이 인턴이 조국 장관이 뭐 직접 이를테면 조작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인데요. 자, 김민지 기자, 조국 장관 그 집에 있는 PC에서요 무언가가 발견됐다면서요? 이게 왜 여기서 나오나 좀 의심스러운 게 하나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인턴을 했던 공익인권법센터에서는 발급해주지 않았다고 했던 그 인턴 활동 증명서 조 장관의 딸 것과 또 제1저자로 등재시켜준 지도교수 장영표 교수의 아들 것 인턴 활동 증명서 2개가 조국 장관의 자택
컴퓨터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때문에 법조계에서 일각에서는 이 증명서 자체가 아무도 기관에서 발급해주지 않았다면 조 장관 자택 PC에서 위조된 것 아니냐 이런 말까지 나와서 셀프 발급이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요. 검찰은 해당 인턴 증명서를 그럼 위조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이라고 합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조국 장관은 인사청문회 당시에 딸의 서울대 인턴십 관련해서는 자신이 관여한 바가 없다 이렇게 주장했었는데요. 당시 모습 보고 오시죠. 딸이 서울대 법대의 인턴 그리고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 인턴을 했다고 증명서를 발급받았지요. 근데 제가 관여한 바 없습니다. 이게 인턴 활동 증명서입니다. 고등학생은 전혀 없습니다. 후보자의 딸이 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증명서가 발급되고 전혀 아닙니다. 실제 저희 이거 아이는 지금 센터에서 확인한 거예요. 거짓말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국제회의에 자, 실제 참석을 했고요. 자, 조국 장관 얘기를 듣고 왔는데요. 자, 그래픽 좀 한번 봅시다. 자, 이런 겁니다. 근데 이게요, 보세요. 자택 PC에서 나온 인턴 증명서, 조국 직접 연루 가능성인데요. 그러니까 장영표라는 분이 있었어요. 단국대 의대 교수죠. 근데 그 장영표 교수는 참고로 조국 장관 딸한테 단국대 그 의대 논문 제1저자로 이름 올려준 그 교수입니다. 그 교수의 아들 장 씨가 최근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검찰에. 세미나에 내가 한 번 참석했고 사실상 허위로 수료증을 내가 받았다. 조 장관 딸이 내 인턴 증명서까지 함께 한영 외국어고등학교에 제출했다. 그러니까 이 장 씨 같은 경우는 허위로 내가 공익인권센터에서 인턴을 했다라는 걸 사실상 인정한 셈이 되는데 이것도 좀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그거죠. 조국 장관의 딸과 조국 장관 둘 중에 하나는 진실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나온 내용이 그 딸이 받아가지고 그 장 교수의 아들 것까지 받아서 한영예고에 제출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딸은 도대체 누구한테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공익인권법센터에 가서 받았다 그러면 누군가가 특정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조국 교수가 줬다고 봐야죠. 그래서 어려운 문제가 사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 조국 장관이 악의적이다고 얘기하기 전에 2009년 당시는 한인석 교수가 센터장이었고 예. 그 다음에는 본인이 센터장이었잖아요. 아하. 그러면 간단하게 이거 내가 발급한 게 아니라 우리 직원 누가 한 거다 라고 소명을 하면 되는데 이상하게 이 조국 장관은 예를 들면 그 딸 표창장 내라고 그러면 뭐 못 찾다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그냥 악의적이라고 하고 넘어가 버려요. 잠깐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사실은 왜냐하면 이게 지금 다 수사와 재판과 관련된 문제예요. 지금 뭐 언론에 대해서 만약에 본인이 해명한다고 해서 검찰이 당연히 그에 반박되는 자료를 찾을 것이고 저는 아마 뭐 재판이나 수사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지금 오히려 저는 이 컴퓨터에 있는 내용이 지금 왜 어떻게 언론에 나오는가 저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봅니다. 아까 말씀에는 이제 검찰이 그 내용을 일체 얘기 안 하고 있다는데 압수수색에서 나온 물건이 압수수색에서 나올 수 있는 그 정보가 어떻게 언론에 알려지겠습니까? 저는 그 부분도 중요하다고 보고요. 설사 이게 사실이라 해도 파일이라는 거 우리가 제출할 때 예를 들어서 대학원 입시에 제출할 때 원서를 안 냅니다. 지금은 다 서류를 스캔해서 내거든요. 만약에 스캔해서 제출했다라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또 인턴 서울대에서 받았을 때 이거 서류를 우리가 요즘 졸업증명서든 증명서 같은 것도 대부분 인터넷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저장할 가능성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컴퓨터에 파일이 있다는 것이 바로 위조를 말하지는 않는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우선요. 예. 저는 오늘 굉장히 재밌는 게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의 대상지예요.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의 대상지. 우리 아마 맨 처음 프로그램 시작 전에 아마 CG가 나갔을 것 같은데 오늘 조국 장관의 집 방배동 자택 그리고 이화여대, 아주대, 충북대, 연세대 대학원 조금 뒤에 한 번 더 다룰 수 있겠습니다만 이화여대 같은 경우는 2009년에 딸이 고려대와 함께 지원했던 대학이에요. 예. 그리고 또 아주대, 충북대, 연세대 대학원은 아들이 지원한 곳입니다. 로스쿨 2곳 그리고 연세대 대학원. 이 공통점 바로 서울대 인권법센터에 인턴 활동 증명서가 제출된 곳 이렇게 예. 압축할 수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법원이 이것을 영장을 발부했다는 것 자체가 조국 장관을 직접적으로 겨냥하고 있다. 이게 아주 흥미롭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모펀드보다도 오히려 조국 장관의 직접적 연관 관련성은 이거 이 지금 서울대 인턴 활동 증명서 부분이 굉장히 지금 좁혀 들어가고 있다. 만에 하나
조국 장관이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다면은 이거는 공문서 위조죄거든요. 왜 공문서예요? 사문서가 아니고? 서울대학의 아. 국립기관이니까 국립대니까. 공문서 위조죄인데요. 이 공문서 위조죄 같은 경우는 벌금형도 없고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공소시효는 10년이고요. 참고로 아들과 관련해서 발급한 시기는 2013년이기 때문에 예. 공소시효는 아주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 좀 말씀드리면요. 네. 서울대가 사실 국립대에서 법이나 된 지가 꽤 됐습니다. 그거는 시기를 따져봐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지금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의 인턴 이 의혹이 또 하나 주목을 받는 건 이제 이런 것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일전에 왜 조국 장관 관련해서 의혹이 불거졌을 때 스펙 품앗이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국 장관하고 장영표 단국대 교수는 그 자식들이 다 그 한영외국어고등학교 유학반 이제 동기죠, 동기. 조국 장관 딸과 장영표 교수의 아들이. 그런데 이 조국 장관은 그러니까 장영표 교수 아들한테 지금 이 논란이 되고 있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을 챙겨준 거 아니냐 이런 것이고, 반대로 장영표 교수는 조국 장관 딸한테 단국대 제일저자 논문에 이름을 올려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자녀들 스펙을 품앗이 해주듯이 조작해서 챙겨준 거 아니냐라는 게 의혹의 핵심인데요. 저 가능성은 좀 얼마나 봐야 될까요? 얼마나 있다고 봐야 될까요? 예, 어느 분이 말씀 주시겠습니까? 저거는 뭐 거의 100%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100%입니까? 아니 그 장 교수의 아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는 한 번뿐이 안 갔대잖아요. 예. 안 갔는데 그 조국 장관의 딸이 자기 것까지 인턴 증명서까지 가져와서 한영에게 제출했다잖아요. 근데 그 제출한 이유가 뭐겠어요? 실제로 조국 장관의 딸이 그 장 교수로부터 논문 제일저자로 등재되는 사실상 이해할 수 없는 특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 당연히 거기에 상응하는 자기 아버지가 할 수 있는 또는 아버지가 관련된 사람이 할 수 있는 특혜적 성격으로 부여한 거기 때문에 품앗이로 보는 것이 좀 당연하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예. 저는 뭐 그래서 별로 저거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우선요. 장영표 교수의 아들이 언론이라든지 그리고 검찰 조사에서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했어요. 나는 거기 제대로 간 적도 없는데 친구가 받아다 줬다. 그 친구가 조국 장관의 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조국 장관의 딸이 단국대 의대 논문 1저자로 등록된 시기가 2009년 3월입니다. 예. 그리고 이 단국대 교수의 아들이 서울대 법대 인권법센터 인턴 증명서를 발급받은 게 2009년 5월이에요. 굉장히 비슷한 시기라는 거죠. 뭐 겹쳐져 있네요. 네. 이렇게. 그러니까 서 있네요. 합리적 의심, 이 말을 좀 강조하고 싶은 게 이 예. 시기만 보더라도 충분히 품앗이 의혹을 우리는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요, 예. 서울대가 법인화된 게 2012년입니다. 지금 이게 그 공소시효가 남아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2009년에 행해진 범죄 행위는 공문서 위조가 맞습니다. 네. 그 당시 공립대. 예, 그렇죠. 2010년에 예. 법인화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그건 뭐 아주 뭐 지금 중요한 본질적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일단 뭐 그런 건 참고 삼아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얘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조국 장관 딸이요. 역시 딸 얘기입니다. 이번에는요. 그 조국 장관 딸이 대학교에 재학 중일 때 있었던 일입니다. 고려대학교 재학 중이었겠죠. 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키스트에서 이제 또 인턴을 했다 뭐 이런 건데 이게 또 거짓 아니냐 이런 의혹이 불거졌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 조국 장관의 딸은요, 이 키스트에서 인턴한 사실을 자기소개서에 써서 부산대 의전원에 입시할 때 활용을 합니다. 그때는 3주간 인턴으로 근무했다라고 이제 써서 입시에 활용을 했는데요. 예. 조국 법무부 장관은 2주 동안 인턴을 했다. 이렇게 청문회 기간 동안에 밝혔습니다. 키스트가요, 국회에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는데요. 내용을 살펴보니까 이 두 가지 해명이 다 거짓이 아닌가 이런 의혹이 듭니다. 5일 만에 그만뒀다는 거예요. 활동 기간이 2011년 7월 18일부터였는데 조국 장관이 시작하자마자 스스로 5일 만에 그만뒀다. 그마저도 이틀밖에 출입 기록이 남지 않았다. 뭐 이런 취지의 해명입니다. 조국 장관이 청문회에서 이와 관련한 해명들을 했었는데요. 뭔가 배치되는 것 같습니다.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지원서 한번 보자고요. 자기소개서. 키스트 분자인식연구센터에서 3주간 인턴으로 근무했다. 그럼 여기서 8일은 빠졌는데 교수님의 양해로 8일은 빠졌다는 얘기죠. 2주는 했다는 얘기죠. 대략 예 그렇습니다. 제가 키스트에 확인을 했습니다. 따님이 몇 번 왔나. 따님은 출입 중에 2011년 7월 12일, 20일, 21일
3일간만 출입증도 아닌 방문증을 가지고 들어갔어요. 이거 정식 공문이에요. 국회의원을 보낸. 네. 3일밖에 출근을 안 했어요. 네. 어떻게 된 겁니까? 제가 확인을 딸한테 했습니다. 아이가 출입을 할 때 태그를 한 경우도 있고 여러 명하고 같이 갈 때는 태그를 찍지 않고 들어간 경우가 많았다고 그러면 합니다. 자, 지금 조국 장관이 이제 좀 길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저기에서 두 개가 조금 고개가 이제 갸우뚱해지는 대목인 것이죠. 조국 장관은 내 딸이 말이죠. 그 키스트에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 2주간 출근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아까 장재현 의원 질의에. 그런데 키스트는 국책연구기관입니다. 여기에서 설명하기로는 아이고 무슨 얘기예요. 조국 장관 딸이요. 연수 시작 5일 만에 중단했습니다. 뭐 2주랑 5일은 상당히 그 격차가 있습니다. 두 번째. 조국 장관은 내 딸이 그러면 왜 일일이 그렇게 출입 기록이 안 남아있는지 아세요? 그 출입증을 공유해서 그 입장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좀 전에 그렇게 얘기하죠? 키스트 얘기하기를. 무슨 소리요? 키스트는요, 국책연구기관이고 이게 보안이 요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하나의 출입증으로 여러 명 출입 안 됩니다. 지금 키스트가 거짓말하는 겁니까? 제가 이제 국회에서 활동을 할 때 지금으로 따지면 산자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예. 사실은 키스트를 자주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역 의원이 방문을 할 때도 사전에 연락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출입증을 발급받는 것과 동시에 사실은 이제 그 동간에 이동할 때도 그 출입증을 체크하지 않으면 문이 안 열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 얘기는 뭐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을 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조국 장관이 거짓말을 했든지 예. 딸이 거짓말을 했든지 누가 거짓말할 가능성이 큰 겁니까? 제가 봤을 때 조국 장관이 했을 가능성이 크죠. 어허. 딸이야 그거 생생하게 실제로 딸이 지금 같은 날은 5달뿐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이제 조금 이따 얘기하겠습니다만 그 실제로 이제 그 인턴 증명서도 네. 정식적으로 발행할 사람이 아닌 딸은 원래 그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정모 박사가 진행한 게 아니라 이모 박사가 발급을 해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를 그 딸이 그 박사한테 요청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누군가 요청을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게 그 이모 박사라는 분이 소위 정경진 교수하고 그 같이 공부를 했던 사람, 인연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정황상 보면은 딸이 거짓말했다기 보다는 사실은 그 조국 장관이 거짓말을 했고 그 어머니가 그렇게 그 시나리오를 만들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죠. 예, 현부 의원. 네, 제가 보기에는요, 아마 이 키스트 측의 지난번에 해명이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 지난번에 뭐라 그랬냐면, 3일간 기록한 게 있는데, 7월 12일 날 하고 20일 날 하고 21일 날 기록이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뭐라 그랬냐면, 이게 없으면 못 들어간다. 기록이 다 남게 돼 있다. 근데 오늘 해명에 보면, 7월 18일부터 22일까지 어쨌든 5일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3일간의 기록은 또 없는 거예요. 그럼 출입 없이 3일 동안 왔다 갔다 했다는 거 아닙니까? 기록이 없이. 그렇다고 하면 일관성이 없는 겁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얘기 좀- 들어볼게. 네.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그러니까 그 키스에서 그 전에 뭐라 하냐면, 우리 기관에서 공식적으로 발급한 거 아니다 그랬어요. 사실은 아까 지금 말씀처럼 이 확인서 자체는 뭐 박사 이름으로 돼 있습니다. 기관 이름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키스트가 처음부터 차라리 확실하게 며칠간 했다 이렇게 처음부터 얘기했어야 되는데 혼란을 좀 키우는 키스트 설명이 조금 왔다 갔다 그렇죠. 했다 이런 거고 조 부장 말씀하시죠. 자, 우선요. 키스트가 국회 박대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이 조국 장관의 딸은 2011년 7월 18일부터 8월 19일까지 연수하기로 했지만 자발적으로 연수 시작 후에 5일 만에 중단을 했고 이 5일 중에서도 출입 기록이 존재하는 것은 이틀뿐이다. 그러니까 키스트의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은 키스트가 입장이 바꿔진 건 아니에요. 아하. 그렇죠? 예. 5일 동안 출입 기록이 남아있는 날, 이게 이틀뿐이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출입증 하나로 여러 명이 키스트를 드나들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불가능하다.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키스트가. 네. 예. 그렇다면, 이 조국 장관의 나 홀로 간담회라든지 청문회에서의 저런 영상 자료가 검찰 수사에 아주 좋은 수사 중요하게 자료가 되고 있다? 그렇습니다. 참고 자료가 되죠. 예. 그래서 특수부 검사로 오래 한 변호사들은 이번 수사는 바로 저런 점 때문에 수사가 어렵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시청자 여러분, 이 조국 장관 딸의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키스트 인턴과 관련해서요,
조 장관 딸이 그 이제 인턴을 했다라고 주장하는 활동 시점 있잖아요. 활동 시점. 이것도 좀 뒷말이 나오더군요. 그렇습니다. 뭐 닷새간 했다, 2주간 했다, 뭐 말은 뭐 다르지만 어쨌든 2011년 7월에 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2011년도라고 하면 조국 장관 딸이 대학교 2학년 때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입시에 활용하기 위한 자소서에는 이거를 대학교 1학년 때 했다라고 대학 1학년 이력으로 적어서 냅니다. 입시 전문가들의 해석은 이런 거예요. 어떤 거예요? 의전원 준비 활동에 학년별로 뭔가 구색을 맞추려고 2학년 때도 했고 1학년 때도 이런 활동을 했다. 그러니까 학년별로 뭔가 구색을 맞추려고 2학년 때 한 것을 1학년 때 했다고 적어서 낸 것 아니냐. 뭐 이렇게 추정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2학년 때 했는데 1학년 때 한 걸로 적었다. 저거 잘못 적은 거네요. 저거는 그렇습니다. 엄연히. 자, 좋습니다. 조국 장관 지난 2일이었습니다. 나 홀로 기자 간담회에 나섰을 때 이번 이 본인 딸의 키스트 의혹과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한 바 있었죠. 그 목소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깐 듣고 오시죠. 키스트에 가서 활동한 건 맞고 증명서를 떠준 것도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저희 아이가 인턴했던 생활 기록, 체험 활동 같은 경우는 그 관련 기관에서 아마 조사를 하게 되면 구체적인 사실이 다 나올 거라 생각이 듭니다. 키스트 인턴십 관련해서 증명서를 발급받으셨다고 했는데 그 증명서 발급 과정에서 후보자나 후보자 아내분이 관여한 바가 있는지 없습니다. 키스트 그 인턴 증명서도 권한 없는 사람이 만들었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원래 인턴 저희 아이 그 실험을 원래 연결했던 분과 실험을 담당했던 분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두 분의 교수님이 관련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저로서는 좀 상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조국 장관은 당시에 저나 우리 내 부인이 그 내 딸의 그 키스트 인턴과 관련해서 개입한 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으나 또 하나 약간 좀 석연치 않은 대목이 등장을 하죠. 당시에는 이제 조 후보자 딸이요. 고대 2학년 재학 중에 어쨌든 키스트 지금 인턴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실이 좀 밝혀진 것이죠. 정경심, 그러니까 조국 장관 부인의 요구로 초등학교 동창인 키스트 소속 A 박사가 그 증명서를 발급해줬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의 문제는 저 맨 밑에 있는 빨간색 박스죠. 인턴을 실제로 조 장관을 딸을 그 인턴을 케어했던 그 박사 모르게 그냥 그 정경심 교수의 초등학교 동창이 저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줬다는 거예요. 정작 케어하는 교수는 모르는데 여러 가지 키스트 인턴에 대한 의문점들이 1, 2, 3, 4 막 나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것도 허위 아니냐 이런 의혹이 좀 계속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요. 키스트에서 박대출 의원에게 답변한 공식 답변은 기관 차원의 인턴 증명서 발급된 것이 없다. 그러니까 증명서 자체를 발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것은 그러면은 누가 됐든지 간에 허위로 주작됐다. 이렇게밖에는 압축될 수가 없습니다. 예.